무료로 치료해 드립니다. 이 한마디가 수백 명의 목숨을 40년 동안 천천히 죽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글을 읽지 못했고 피부색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30년대 미국 남부 엘라베마 주의 작은 마을 터스키기. 대공황의 그늘 아래 흑인 소작농들은 하루하루 굶주림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병원은커녕 약 한 알 살 돈도 없던 그들에게 어느 날 미국 정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쁜 피를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검사도 약도 식사도 전부 무료입니다. 나쁜 피. 당시 엘라베마 흑인 사회에서 매독, 빈혈, 만성 피로를 통칭하던 표현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모호한 단어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미국 공중보건국, 약칭 PHS,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연방기관이 이 실험의 주체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매독을 치료하지 않으면 인간의 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대상으로 선발된 사람은 총 600명. 매독에 감염된 399명과 감염되지 않은 대조군 201명이었습니다. 전원 흑인, 전원 남성, 전원 가난한 소작농,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험 대상인 줄 몰랐습니다. 정부가 자신들의 병을 치료해 준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공중보건국은 믿기를 더 달콤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 무료 식사, 그리고 사후 매장비 지원까지. 매장비 지원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참가자가 죽으면 반드시 부검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은 뒤의 몸까지. 그들에게는 데이터였으니까요. 투여된 약은 비타민제와 아스피린, 매독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이것이 치료약이라고 믿었습니다. 가끔 시행된 척추천자 검사, 이것도 특별 무료 치료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매독이 신경계를 얼마나 파괴했는지 확인하는 검사였을 뿐입니다. 이 잔혹한 기만을 40년간 현장에서 관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흑인 간호사 유니스 리버스. 그녀는 참가자들의 신뢰를 얻고 검진 일정을 관리하고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같은 흑인이었기에 참가자들은 그녀를 더 깊이 신뢰했습니다. 리버스 간호사가 이 실험의 본질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녀 없이는 이 실험이 40년간 유지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1932년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 가장 비윤리적인 인체 실험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940년대 세계는 전쟁의 한복판이었고 의학은 혁명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943년 페니실린이 매독의 효과적인 치료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사 몇 방이면 완치가 가능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1940년대 중반이 되자 페니실린은 전 세계 매독 치료의 첫 번째 선택약이 되었습니다. 누구든 어디서든 매독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누구든 어디서든 터스키기의 399명만 빼고. 공중보건국은 페니실린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매독을 완치시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참가자들에게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치료하면 실험이 끝나니까. 매독이 인간의 몸을 끝까지 파괴하는 과정을 보려면 치료해서는 안 되었으니까. 더 끔찍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이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 일부 참가자들이 징병 신체 검사에서 매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공중보건국은 군 당국에 연락해 이들의 치료를 차단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라는 이유로 이 남자들은 치료받을 권리마저 빼앗겼습니다. 치료제가 있는데 치료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방치가 아닙니다. 살인입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면 3기 매독으로 진행됩니다. 뇌가 파괴되고 심장이 망가지고 뼈가 녹습니다. 실명하고 마비되고 미쳐갑니다. 의사들은 이 모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환자가 고통받는 매 순간을 데이터로 변환하면서. 그리고 이 남자들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매독은 성관계로 전파됩니다. 최소 40명의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매독에 감염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17명의 아이가 선천성 매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실험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40년 동안 의학계 저널에는 이 실험의 결과가 13차례나 발표되었습니다.
학회에서 논문으로 공유되었고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의사, 연구자, 관료가 이 실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터 벅스턴, 공중보건국 소속 성병조사관이었던 그는 1966년 내부적으로 이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과는요, 묵살, 완전한 묵살이었습니다. 보건국은 오히려 실험을 계속해야 할 과학적 가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벅스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년을 더 싸운 끝에 마지막 수단을 선택합니다. 언론. 그는 모든 자료를 언론에 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1972년 7월 25일 AP통신 기자 진 헬러의 기사가 전국신문에 일제히 실렸습니다. 40년간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이 경악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모든 주요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때까지 원래 600명의 참가자 중 살아있는 사람은 73명뿐이었습니다. 매독 관련 합병증으로 최소 128명이 사망했고 40명의 아내와 19명의 아이가 감염되었습니다. 폭로 직후 미국 보건교육복지부 장관이 조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위원회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 실험은 처음부터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었다. 1972년 11월 실험은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시작된 지 정확히 40년 만이었습니다. 1973년 민권 변호사 프레드 그레이가 생존자들을 대리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74년 정부는 법정 밖에서 합의했습니다. 총 1천만 달러, 생존자 1인당 약 37,500달러. 40년간의 기만과 고통에 대한 보상이 고작 37,000달러. 그들의 생명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고 그 가격은 터무니없이 낮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의료윤리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974년 국가연구법이 제정되었고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연방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1979년에는 벨몬트 리포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인간 대상 연구의 세 가지 핵심 윤리 원칙, 인격 존중, 선행, 정의, 터스키기 실험이 모두 짓밟은 것들이었습니다. 이후 모든 연방 자금 지원 연구에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의 승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터스키기의 비극이 만들어낸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터스키기 실험은 미국 흑인 사회의 의료기관에 대한 깊은 불신을 심어놓았습니다. 그 불신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7년 5월 16일 실험이 폭로된 지 25년 만에 백악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생존자 5명을 백악관으로 초대했습니다. 당시 생존자는 단 8명, 그중 5명만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클린턴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잘못했습니다. 깊이, 근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인종차별적 의료 실험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600명 중 8명만 살아서 그 사과를 들었습니다. 나머지 592명은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료로 치료해 드립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40년의 거짓말. 이것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이 약자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침묵이 어떻게 공범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금도 유효한 경고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